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선봉기 대법관 후보가 먼저 제청된 게 아니다 이런 취지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무슨 말이죠? 그분이 그 노태학 대법관 전 대법관이 후임으로 제청됐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 지금 같은 날에 한 거 맞습니다만 같은 날 한 게 맞죠? 이게 이제 앞에 먼저 퇴임하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께서 질의한 것은 그거잖아요. 먼저 한 공백이 생긴 그 대법관 후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정상인데 왜 1+1로 하느냐 이걸 지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죠. 지금까지 우리 야당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대법관 후보 제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즉 서면으로 대법원장이 발표하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답을 제가 묻는 것에 답을 하세요. 서면 통보해버리고 보통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예방을 해서 대통령과 차담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제청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청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그동안 청와대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된 것은 맞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협의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합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어제 발생한 겁니다. 그건 맞죠? 지금까지 합의를 그건 맞죠?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하십시오. 시간 예, 들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저는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 임명하고 보직 이동을 하죠. 예. 대법관은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 동의도 없고 대통령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제청권 행사하죠. 예. 그것은 헌법책에서도 우리 행정처장님도 아시겠지만 헌법책에서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최고법원을 이룩하는 사람은 단지 대법원장 임명하면 안 되고 국회라는 그러니까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뽑은 대표, 국회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더욱더 국민의 대표로 인정받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된다. 그것을 천명한 겁니다. 그렇죠? 예. 대법원장은 단지 제청권만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임명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헌법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사이에 간극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서로 협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 협의가 안 되면 최종적인 의사는 어디에 따라야 됩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제청권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야말로 대법원이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대법관 임명 과정을 완전히 정치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청권이 어쩌냐, 조용히 하세요. 제청권이 어쩌냐, 임명권이 어쩌냐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하는 과정을 지금 정치화하면서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국민들을 가장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동의 안 해서 비준이 안 되면 그래 국회가 이제 거부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이 사법부의 공백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수순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저는 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듯이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복판에 수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자, 우리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협의를 끝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저는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처장님 이거 하나 사실관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행정처장님 지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는 했네요.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후보로 추천된 네 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도중에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새로 추천을 한다고요? 예. 그 네 분이 합의가 안 동의하면 되고- 새로 추천이 가능합니까? 그래서요. 아니, 그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그것이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대법관 후보는 어떻게 추천돼요? 일단 11일 정도 청구받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청구받아요. 예. 그죠? 그다음에 그 청구받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 내세요 하세요. 합니다. 그거 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 바쁜 사람들이에요. 법무부 장관 오라고 하죠.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라고 하고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런 사람들 오라고 합니다. 회의해요. 자료 가지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4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해야죠. 존중하기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존중하면 존중은 하되 그럼 딴 사람 아예 하십시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뭐하러 다시 열라고 합니까? 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왜 다시 열어요? 존중은 하시고 딴 사람 개인적으로 추천하면 되잖아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모두가 안 하면 그동안 어떡합니까?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하니까 규칙도 아니고 법원 조직법에 제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존중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건 싹 무시하고 그동안 했던 절차는 무시하고 새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날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4명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 혼자 한 겁니까? 예. 대법원장이 안 시켰습니까? 시킨 적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시키지 않고 본인이 했으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자들 4명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무력화시키고 다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만들 테니까 동의해라. 이걸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동의하라 그러면 전화를 왜 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의견을. 아니 그게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지 그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권의 독립이 뭡니까?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에요. 법관한테 법원 행정처에 전화해가지고 당신 후보자로 올랐는데 물러나 다시 우리가 대법관 후보 추천에 만들게 이것이 사법권 독립을 외치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할 일입니까? 물러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물러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후보자들한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법원 행정처장으로 직권남용이고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청와대에도 그런 제해 있죠. 다시 대법관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 그거 다시 할 수 없냐고. 이것이 혼자 법원 행정처장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예? 대법원장이 없이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사를 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정말 이게 문제가 되면 정말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대법원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